개인적으로 대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뭐 대한민국 분들은 다 명절 때. 네, 전 탕도 좋아하고 대구 전을 해 먹어도 그렇게 맛있고요. 예, 맛있죠. 아니 근데 이때 당시 이분들은 어떻게 대구를 드셨을까요?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이 같은 대구인데 네. 참 이렇게 맛있게 먹는 법을 유럽 분들은 잘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그거를. 예,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 다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단백질이 필요해. 이건 단백질이야. 그러고 그냥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맛있을까라는 것보다는 네.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먹을만해. 예. 그래서 요리법을 보면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일단은 뺏싹 말려놓으니까 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 북어 다루듯이. 북어 다루듯이 일단 나무 망치로 이제 한 30분 정도 따다다다다다다다닥 패준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일 동안 물에 불려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 대구 요리를 해야지 그러면 3일 전에 이제 일단은 물에 넣어놔야 이게 이제 딱딱해진 게 풀려가지고 뭔가 요리를 하고 사람이 먹을 만한 물건으로 되는 거죠. 보면은. 우리 북어나 명태 요리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살은 훨씬 많은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려가지고 이거를 다시 패서 그 다음에 물에 불려가지고 네. 요리를 해 먹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대구가 지금도 청어보다는 훨씬 고급스럽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말린 대구는 청어를 제치고 금방 유럽에 이제 단백질 공급원이 됐죠. 그리고 이제 청어는 우리가 과메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잖아요. 고기가 네. 꽁치처럼 네. 작은데 이 대구는 훨씬 크다 보니까 한 마리 잡으면 그렇죠. 가공이 훨씬 편한 거죠. 이 대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교적 좀 큰 생선인데 당시 잡히던 대구도 좀 이렇게 덩치가 컸나요? 예, 이게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네. 종종 깜짝 놀라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커서? 우리가 보통 낚시꾼들이 자랑하잖아요. 나 이만큼 큰 거 잡았어.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요즘에는 주로 이제 참치 잡으시는 분들이 자랑하시죠. 그죠, 자기 키보다 커 막 이제 네. 이러면서. 그런데 이때 잡히던 대구가 길이 2m에 무게 96kg. 예. 그러니까 저희 웬만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 다 키보다 훨씬 크고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는 한 마리가. 이 정도면 상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참치급이죠, 보면. 예. 진짜 참치급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크기인데 이 옛날에는 대서양에 이렇게 큰 대구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대구가 없어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큰 대구는 사실 거의 멸종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대구는 좀 큰 생선이죠. 우리가 네. 그 생선 가게 가서 보면 살도 많고. 예, 그래서 이 대서양 쪽은 좀 더 크긴 한데 그래 봐도 한 30kg 정도, 30kg도 상당히 큰 거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몸무게 거의 100kg 가까이 되던 이제 그런 거대한 대구는 이제 없어진 사라졌군요. 상태죠.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청어보다는 훨씬 가공이 편한 생선임은 분명한 거죠. 대구도 청어처럼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보관을 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방식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뭐 건어 방식도 있고 뭐 다른 방식도 있었는데 이제 등뼈 보통 생선에서 보면 등뼈가 이제 위에 있잖아요. 네. 요거를 그냥 놔두고 말려서 건조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잘라내고 배를 벌려서 등뼈를 제거한 다음에 펴서 널리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면 뭐 우리가 이제 방건조 생선들 우리 해안가 네. 가보면은 있는 것하고 비슷한 비슷하게. 정도로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구는 청어보다 기름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소금물에 한번 담갔다가 그냥 널어서 말리면 네. 잘 상하지 않고 잘 말렸다고 그럽니다. 보면. 그러니까 햇빛이 많지 않았던 북유럽 사람들한테는 청어보다는 이 대구가 훨씬 가공하고 말리기가 좋았던 거죠.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의 노르웨이 북부 지역에서 이제 많이 잡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대구를 따라서 계속 이제 배를 움직여 다니다가 이제 여러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을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그린란드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지구본이나 아니면은 세계 지도에 보면 저 위쪽에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륙의 발견을 대구 때문에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 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사실은 네. 오로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쫓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히고 말린 대구들은 유럽 각국으로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먹다 남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북유럽에서 이제 서유럽 또는 남유럽 쪽으로 수출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들이 이 중간에서 이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도시예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독일의 함부르크, 그 그다음에 그 브레멘, 뭐 동물음악대로 네. 유명한 브레멘,
그다음에 노르웨이의 그 겨울왕국의 배경으로 유명해졌던 베르겐 이런 지역들이 다 이 대구 거래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성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청어,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대구 이런 생선의 가공을 통해서 이 유럽에서는 본격적인 시장 경제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교역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죠. 꼭 귀중품이 아니더라도 멀리서 잡아서 네. 서로가 나눠 먹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청어도 많이 잡아서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 대구도 많이 잡아서 많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진 상태고 이 당시에부터도 이제 사람들이 원시적이지만 지금에 비하면 그래도 원체 많이 잡다 보니까 네. 점점 잡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더 멀리 나가서 잡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까지 이제 나가려면 이제 몇 주일씩 걸렸고 이제 배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장 한 60일, 그러니까 2달씩 배에서 거주하면서 물고기 잡고 거기서 생활하고 이러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들어왔는데 원양어선이네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원양어선인데 당연히 이제 먼 바다까지 나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해에 바다에 나갔던 어부들 중에 60%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무섭고 어떻게 보면 두려운 공간이 바다이기도 하지만 일단 나가서 잡아오기만 하면 큰 돈을 벌고 가족들이 다 풍요롭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바다로 나가는 게 이제 합리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멀리 나가던 와중에 이제 새로운 육지가 어부들의 눈앞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말고도요? 네. 어떤 대륙일까? 지구본을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평면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평면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구글 맵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전체로 보면 영국에서 조금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아이슬란드가 있어요. 네. 예. 아이슬란드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린란드에서 다시 또 서쪽으로 조금 가면 거대한 대륙이 하나 턱 등장해요. 혹시 그거 아메리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예. 그 유명한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린란드와 이제 가장 가까운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지금의 캐나다 뉴펀들랜드라고 하는 이제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험한 북다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캐나다 근처까지 이제 대구를 잡으러 왔던 거죠. 야, 아니 그래도 당시에는 배도 그렇고 항해술도 지금보다는 발전하지 못했을 텐데 네. 그렇게 멀리까지 가려면은 좀 많이 위험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서양 중에서도 이제 북대서양 지역은 지금도 이제 빙산, 뭐 강풍, 안개 등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만고불변의 진리는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가야 노다지를 찾고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부들은 사실 뭐 지평선 저쪽에, 수평선 저쪽에 무슨 땅이 나타나는 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네. 물고기를 쫓아가면서 여기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1502년에 공식 기록으로 이제 최초로 이제 뉴펀들랜드 지역에서 이제 대구를 잡아서 영국의 브리스톨까지 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인 정말 재벌이 될 법한 이제 180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품질 좋은 대구를 막 배 가득 실어 왔으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거고 너도 네. 나도 대구잡이 해야겠다라고 네. 나섰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계속 서쪽으로 가면 나타나는 뉴펀들랜드라는 동네에 가면 대구가 상상 못할 만큼 풍성하다. 이런 소문이 이제 들리면서 다 이곳으로 몰려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곳의 별명이 이제 테라노바, 새로운 땅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테라노바. 예. 어허. 몰려가 보니 실제로 이곳에 대구가 많던가요? 예. 뭐 대구는 물론이고요. 지금도 네. 캐나다 우리 연어 많이 먹잖아요. 연어. 그다음에 당시 유럽에서는 왕이나 먹을 수 있었던 대형 철갑 상어까지 때로 그냥 헤엄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아서 팔기만 하면 그냥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 생선들이 널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신기한 거는 이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유럽과 생태학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종들이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잡고 팔기가 좋았던 거죠. 그렇죠. 익숙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 잡혔냐면 이제 100년쯤 지난 기록이 있어요. 1597년 기록을 보면 낚싯바늘 4개로 낚시를 했던 거죠. 네. 1시간 만에 대구 250마리를 잡았다. 250마리요? 예. 그다음에 조금 낚싯바늘 한 개로? 4개로. 4개로. 1시간 만에. 오. 그러면 하나 가지고 60마리씩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1분에 한 마리씩 잡은 거예요. 바늘 빼는데도 끼는데도 예. 시간이 던지면 걸릴 텐데. 걸리고 던지면 와, 걸리고 이런 그 식이에요. 정도로 많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미국이 있죠. 미국 지금 메인주, 미국에서 제일 추운 이제 동해안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루에 200~300마리 정도 못 잡으면 실력이 형편없는 어부라고 놀림을 당할 정도였어요. 야, 아니 근데 품질은 어땠어요?
당연히 잘 먹어서 살이 탱탱하게 올라 있으니까 이제 맛이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이 이제 종종 이제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모든 나라 어선들이 다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 모든 배들이 다 이곳으로 몰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잉글랜드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최초의 정착지라고 하는 이제 제임스타운을 만들기도 전에 뉴펀들랜드 지역은 매년 수천 명이 이제 찾는 곳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정착 그러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뭐 제임스타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훨씬 북쪽 춥고 이제 험한 바다였던 뉴펀들랜드 지역은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네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그 대구를 많이 잡아도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또 보관이 만만치가 않고 가는 동안 썩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제 네.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이 배에서 내려서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뉴펀들랜드 해안 지역에 이제 뭐 건조하고 염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소금에 절이고 햇빛에 말린 다음에 유럽으로 가져가는 거죠. 1차 가공을 했구나 여기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면 1년 중에 이제 2월 달에서 4월 달 사이 주로 이제 2, 3월 달에 이제 유럽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4월, 5월 달에 이제 뉴펀들랜드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곳에서 한 석 달 정도 이제 물고기를 잡고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 9월에 다시 바람을 타고 이제 유럽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러한 패턴이었어요. 그러면 캐나다로 본격 진출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야 이제 상륙도 했고 네. 그러면은 그 지금도 얼마나 좋아요 캐나다. 그래서 그 넓은 땅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나 이제 물고기 안 잡고 막 들어갔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럴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어요. 눈앞에 물고기만 잡아도 노아진데 저 눈앞에 그 시커먼 숲에 들어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욕심을 안 냈구나. 그렇죠. 모험을 할 필요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15년쯤 되니까 이제 뉴펀들랜드 지역에 오는 어선은 1년에 한 350척 정도가 됐고요. 와. 그다음에 한 척당 이제 평균 12만 5천 마리쯤 잡았다고 하니까 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300만 마리 정도의 대구를 잡았던 거죠. 한 근데 마리가 그 길이가 2m. 2m에 거의 100kg. 100kg. 네. 이런 거 4,300만 마리가 잡혀가지고 유럽으로 갔던 거죠. 야, 이거 배가 견뎌내질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렇게 많이 잡은 게 다 어떻게 소비가 되니까 잡았겠죠? 그렇습니다. 당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목초지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소를 이제 많이 키우려면 농경지를 이제 그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육식을 삼가하고 웬만하면 물고기를 먹어라라는 것들을 이제 권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때마침 이제 도시 인구도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이 농촌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쉬운데 도시에서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고 괜찮은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대구 수요는 넘쳐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풍요로워도 말씀해 주신 게 350척 정도가 뭐 한 척당 평균 12만 5천 마리쯤을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매년 가면 네. 저는 이 어장에 물고기들이 다 남아나질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600년대 후반쯤 되면 이제 당시 사람들도 이제 슬슬 걱정하는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니야? 네. 이러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을 비웃는 것처럼 대구는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20년 기록을 보면 이곳에 처음 갔던 이제 선교사분이 쓴 기록이 있어요. 대구의 수가 모래사장을 덮은 모래알만큼 많아 보인다. 아, 이분들한테 진짜 그냥 노다지였다. 그렇습니다. 그쵸? 예, 와. 정말 노다지였던 거죠. 네, 뉴펀들랜드 아래로 조금만 내려오면 사실상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네. 미국 땅이죠. 그럼 미국 땅에서도 많이 잡혔나요? 예,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점점 내려오니까 이제 메인주를 거쳐서 지금의 이제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미국 동부 지역, 동북부 네.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대구도 있었지만 다른 생선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고등어. 고등어. 그다음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바닷가재. 예, 이런 친구들이 이제 넘쳐났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이런 대구와 생선들을 이제 막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7세기 중반쯤 되니까 이 대구라는 이 생물은 이제 글로벌 무역의 핵심 상품이 됐던 거예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전 지구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이제 대구, 말린 대구, 캐나다 근처에서 잡은 말린 대구가 이제 쭉 남쪽으로 가서 카리브해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의 쿠바라든지 이런 네. 지역 여러 섬들에서 카리브해에 잡혀온 노예들한테 식량으로 이제 배급이 됩니다. 이 대구를. 예, 이 맛있는 거를. 예. 다행이네요. 근데 딱딱하니까요.
정말 그래도 죽지 않으려고 뜯어먹은 거죠. 영양분이 좀 풍부해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섬들은 이제 식량을 재배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먹을 만한 뭐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거를 키울 땅이 있으면 전부 이제 커피라든지 설탕 같이 이제 상품화될 수 있는 거를 팔다 보니까 이런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에너지원들을 갖고 왔던 거죠. 그래서 예. 정말 대구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은 이 대구를 노예에게 또 이제 식량으로 지급을 할 만큼 예. 와, 대구가 정말 많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세기 중반쯤 되면 노예, 그다음에 설탕, 뭐 커피, 대구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세계적인 교역망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확대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늘 똑같은 양이 잡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어업이다 보니까 항상 매년 이제 흥망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네. 몇 차례 그래도 흉어기를 겪기도 했지만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꾸준히 많은 수들이 이제 잡히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면. 근데 18세기 중반서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줄어드는 이제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어들면 아 이제 좀 덜 잡아야겠구나라가 아니고 더 노력을 하죠. 그렇죠. 더 잡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낚시를 이제 사람이 하나씩 던졌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준학을 설치하는 거죠. 긴 밧줄에다가 수백 수천 개의 낚싯바늘을 이제 쭉 설치해서 바다에다가 몇 킬로씩 이제 가는 거죠. 거의 뭐 쌍끌이 어선이네요. 이 정도 되면. 예, 그러니까 그렇죠. 쌍끌이는 좀 더 있다 나오고요. 아.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반에는 이제 대구 또 등장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대량의 이제 대구를 접는 방법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 사실 잡을 때야 잠깐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이제 더 이상 잡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는 대구만큼만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시로서는 뭐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처럼 한꺼번에 대규모로 대구를 잡는 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생선들이 대체제로 등장하면서 대구업은 점점 수지타산에 잘 맞지 않아서 축소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19세기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의 발명품인 증기선, 그다음에 증기선이 끄는 저인망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의 어업이 등장하면서 이 대구 어장은 이제 황폐화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저인망이라고 그러고 쌍끌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때 나오는 거군요. 예, 저인망은 이제 바닥을 싹 쓸어오는 거예요. 예, 싹 쓸어오다 보니까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는 잡을 수 없던 이제 깊은 바다의 대구들까지 그리고 어린 대구들까지 싹 잡아올리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들을 그러면 잡아올린 다음에 육지에서 이제 말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배가 커지고 배에 증기 엔진이라는 동력원이 생기다 보니까 배 위에서 얼음으로 보관해서 이제 바로 싣고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획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선창에 가득 채우면 또 말리기라도 했어요. 이거를 말리기까지 또 가서 내려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얼음 채워서 바로 가면 되니까요. 아니 대구 어장이 이 정도가 되면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황폐화되면 될수록 유럽 국가들은 돈을 많이 벌긴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쪽 지구 반대편을 이렇게 황폐화시키는 대신 유럽 국가들은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가 경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강대국이 되는데 큰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어느 나라에 기여를 했냐? 영국입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당시에 이제 도시에 대규모 노동자들이 이제 몰려왔는데 이 노동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할 저렴한 단백질원이 필요했는데 대구가 큰 도움을 줬던 거죠. 그래서 영국이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지만 이 대구도 한 몫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흔적은 지금의 영국에 가면 우리들이 특산품이라고 한 번씩 먹어보는 그거 피쉬앤칩스? 예. 그래서 이게 가능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친 몸으로 이제 싸구려 이제 가장 쉽고 열량이 높을 수 있는 게 튀김 음식이고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은 감자로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대구로 이렇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맥주 한 잔 이렇게 했던 거죠. 이때 뭐 쌍끌이 어선까지 와서 땅 밑까지 다 긁어갔으니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대구 이미 좀 귀한 생선이 됐잖아요. 거의 안 잡힙니다. 대서양에서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1960년대까지 탈탈 긁어가지고 잡았었는데 지금은 기록에 보면 한 21세기 초반에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보면 당시 잡히던 양의 1%도 안 잡히는 그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m에 이르는 이제 거대한 이제 크기의 대구는 지금 거의 이제 멸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보면 거센 바다를 헤치고 나가서 큰 불을 쌓도록 하는 원천이 되기도 했지만 뭐 자연 생태계를 이제 파괴하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거죠.